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헤드라인을 넘어선 시각 이서연입니다. 오늘은 미국 총선과 관련된 두 가지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카말라 해리스 선거 유세에 관해서입니다. 8월 23일에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그가 대통령 대선 후보 지명을 수락한 후 현재 그녀의 허니문은 기본상 끝났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제는 저커버그가 적은 폭탄급 서한입니다. 그러면 오늘 주제 첫 번째부터 이야기해 보도록 합시다. 카말라 해리스가 민주당 전당대회 후보 지명을 수락하자 바로 그날 현 미국 무소속 대통령 후보로 출마한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 선거운동을 중단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의 이름이 일부 주에서는 여전히 투표용지에 표시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모든 선거지에서 완전히 중단할 것이고 트럼프 지지로 전환한다고 선포하였습니다. 즉 그는 자신의 선거표를 전부 트럼프에게 주었습니다. 원래 격전진의 수천 표 내지 만장 2만 장이면 매우 큰 규모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는 결과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케네디 주니어는 자신의 선거표 수를 전부 트럼프에게 전환할 것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는 또한 트럼프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케네디 주니어가 선거운동을 스탑한다고 선포하면서 한 연설에서 그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는 자신은 6살부터 민주당 전당대회에 참석했다고 합니다. 그 후 지난 수십 년 동안 줄곧 민주당에 충성해왔고요. 하지만 현재는 어쩔 수 없이 공화당 후보를 지지할 수밖에 없다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너무 바뀌어져 있어서 더 이상은 민주당이라고 알아볼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현재 민주당은 더 이상은 내 아버지와 삼촌이 충성하던 시절의 민주당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그의 부친인 로버트 케네디는 미국 법무부 장관을 역임했고 그의 삼촌은 케네디 대통령입니다. 실제로 그는 민주당은 더 이상 정당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의 후보는 더 이상은 그 누구도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선출되는 것이 아니고 민주당 내 큰 몇몇 헤드들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어찌됐든 오바마나 힐러리 클린턴 그리고 바이든은 선거 당시 당내에서 많은 선거인단 표를 얻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카말라 해리스 같은 경우는 단 한 표도 가진 적 없이 갑자기 문득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되었고 이는 케네디 주니어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감히 민주당을 탈퇴해 무소속으로 출마한 것에 대해 분노한 민주당이 현재 케네디 주니어에 대해 여러 소송까지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암튼 현재 케네디 주니어가 공화당을 지지한다는 발표는 카말라 해리스에게는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주 월요일에 또 하나의 큰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2020년 당시 대통령 후보로 출마했었던 툴시 게버드 하와이주 민주당 하원 주의원이 당시 당내 초선 진행 중 당내 변론회에서 아주 출중한 변론으로 단 1분도 걸리지 않고 카말라 해리스에게 강한 펀치를 한 번 날린 적이 있습니다. 그 후로 카말라 해리스의 여론조사 수치가 계속 내려갔고 예비선거에서 카말라는 선거인단 표를 단 한 장도 얻지 못했고 그렇게 선거에서 물러났던 것입니다. 툴시 가바드가 월요일 드트로이트에서 열린 미국 방위군 협회 총회에서 정식으로 트럼프를 지지한다고 공식 선언하였습니다. 2020년 민주당을 대표하는 대통령 후보였던 그녀가 지금은 트럼프를 지지한다고 선포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녀는 무엇 때문에 민주당을 포기하고 트럼프 지지로 전환했을까요? 그녀는 몇 가지 사건을 예로 들었습니다. 그 한 가지는 며칠 전에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하던 날 아주 심각한 실수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많은 중무기들을 그대로 버리고 철수했던 것입니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가 국제상 평판에서 군사정치 면에서 취약한 형상으로 보였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였습니다. 이는 많은 미국인들로 하여금 바이든은 미군 총사령관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건은 2021년에 발생한 애비게이트 자살 폭탄 테러 사건에서 미국인 13명이 목숨을 잃었었습니다. 8월 28일은 그들의 사망 기념일이었고 미국 방위군 협회는 이들을 추모하는 행사를 거행했습니다. 전직 대통령 트럼프는 알링턴 묘지에 찾아가 그들에게 헌화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툴시 게버드는 트럼프야말로 미국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미군의 리더십을 보여주었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녀는 바이든이나 카말라 해리스 같은 경우는 미국을 위해 목숨을 잃은 미국인들에 대해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그 가족들에 대해 전화로 위로조차 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비극으로 무고한 미국인들이 목숨을 잃었지만 바이든이나 카말라는 국민들과 그 가족들의 사과조차 없었다고 질타하였습니다. 즉 카말라 해리스는 미군 총사령관직에 전혀 적합하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게버드는 이어서 카말라 해리스가 마리화나 문제에 대해 상충되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카말라가 캘리포니아에서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 1,500명 이상을 대마초 관련 법률 위반 혐의로 감옥에 보냈으나 본인 자신도 마리화나를 피웠다고 고백했었듯이 카말라는 이중 기준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게버드는 민주당을 전쟁광이라고 신랄하게 비난하고 2022년에 민주당을 탈퇴하였습니다. 그 외에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몬타나주 상원 의원인 존 테스터입니다. 그는 사실상 카말라의 은인인 셈입니다. 민주당 상원 캠페인 위원회 위원장으로 있을 적에 카말라가 상원 의원 출마를 선언하자 존 테스터가 카말라를 적극 추천해 주었던 것입니다. 즉 존 테스터는 카말라를 최초로 지지해준 당내 중요 인물입니다. 그랬던 그 역시 현재는 카말라를 지지하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가 자신의 선거에만 집중할 것이라는 변명은 하였습니다만 그의 입장에서는 카말라와 같은 극좌파를 자신과 하나로 묶게 되면 그의 선거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암튼 현재 그는 카말라와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요 며칠 사이에 발생한 것입니다. 이처럼 현재 민주당 수뇌부에 있던 인물들이 연달아 당에서 퇴출해 나오고 공개적으로 트럼프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였습니다. 민주당 헤드들이 잇따라 트럼프 지지 선언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카말라 해리스에 대한 지지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월 26일에는 또 하나의 폭탄급 발표가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이야기할 두 번째 주제인 페이스북 창업자 저커버그가 미 하원 법사위원장에 보낸 편지 선언입니다. 저커버그가 미 사법위원회 위원장 짐 조던에 서한을 보내 자신의 행위가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 간섭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는 또한 더 이상 민주당에 기부하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했습니다. 동시에 저커버그는 바이든 행정부가 그에게 페이스북 콘텐츠를 검열하도록 압력을 가했다고 폭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바이든의 아들 헌터 바이든의 여러 가지 범죄 가능 증거들과 음란물 관련 스캔들도 더 크게 확산되지 않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현재 저커버그는 당시 그가 한 검열에 대해 심히 후회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이런 리뷰는 하지 않겠다고 적었습니다. 그는 메타는 교훈을 얻었고 팩트체크가 필요할 때마다 한편으로 확인하는 동시에 더 이상 언론 자유를 억압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저커버그의 이와 같은 폭로글은 사실상 폭탄급입니다. 이어서 저커버그는 편지에 2020년 대선 당시 그는 외딴 지역에 아주 많은 투표함을 설치했다고 합니다. 이로써 전에 투표에 불편한 일부 지역 주민들이 더 쉽고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그 스스로는 이유를 대기도 했지만 하지만 실제 결과는 민주당에만 아주 큰 도움이 되었을 뿐 공화당에는 거의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와 같은 행동들이 궁극적으로는 2020년 대선을 간섭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다시는 이런 짓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즉 저커버그의 편지는 사실상 자신이 2020년 대선 간섭을 인정한 것이고 동시에 바이든과 카말라가 그의 압력을 가한 것을 공개적으로 폭로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로써 저커버그 역시 공화당 쪽으로 기울어지기 시작했거나 최소 중립적인 입장으로 돌아섰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커버그가 트럼프를 지지한다는 것이 실은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 트럼프가 암살 사격 당한 직후 트럼프의 리액션에 대해 저커버그가 진심 어린 찬미를 보냈었습니다. 저커버그는 트럼프가 총에 맞은 뒤 계속 싸우라고 용맹한 사자 마냥 주먹을 흔들고 있었는데 그 뒤로 미국 국기가 나부끼고 있었고 그 형상이 진심으로 너무 멋지다고 하였었습니다. 현재 실제로 실리콘밸리의 추는 공화당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론 머스크도 과거에는 민주당이었으나 현재는 트럼프를 지지하고 있고 저커버그 역시 트럼프 쪽으로 기울여지고 있는 듯합니다. 그 외 실리콘밸리 일부 거부들 역시 공화당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이는 가히 주목할 만한 추세입니다. 전에는 실리콘밸리의 거의 모든 대기업들이 거의 전부 바이든을 지지하였습니다. 전 트위터 창업자 돌시 역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부터 그는 일론 머스크를 지지하면서 트위터를 언론 자유의 플랫폼으로 바꾸길 희망했습니다. 그리고 그 역시 좌파와 거리를 두면서 현재는 암호화폐 같은 다른 분야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좌파 언론은 해리스에 대한 찬양시를 읊고 있었습니다. 다양한 여론조사에서는 해리스가 흡사 선거에서 승리할 것으로 보여진다고 하였습니다. 특히는 해리스의 선거 모금 규모는 기록을 세웠다고도 전했습니다. 그러던 좌파 언론 역시 며칠째 카말라 해리스를 향해 폭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카말라의 지적 능력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그가 대통령직에 적합한가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카말라는 대선 출마가 확정된 지 이미 한 달이 지났습니다만 여지껏 그 어느 언론사의 인터뷰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을 위한 비전 선언문이나 앞으로의 정책에 대해 설명한 전혀 적이 없습니다. 뉴욕타임즈며 캐피탈 힐을 포함해 극좌파 언론들이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는 듯 카말라 해리스의 정책이 정확히 무엇인지 질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거친 제목으로 카말라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활락은 전략이 아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는 카말라가 카메라에 잡힐 때마다 항상 입을 아주 크게 벌리면서 계속해서 숨 넘어갈 듯 완전 큰 소리로 크게 웃는 모습을 꼬집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카말라 본인만 행복하고 즐거울지 모르겠지만 현재 많은 미국인들은 실제로 그리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뉴욕타임즈가 보도한 것처럼 수백만 생존 위기에 처한 미국인들은 전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카말라의 하하 큰 웃음이 그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 외 워싱턴 포스트나 더 힐 등도 모두 카말라의 정책은 도대체 무엇인지 질문하고 있습니다. 카말라가 현재 말하고 있는 만약 자신이 대통령이 된다면 인플레이션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합니다만 그가 말하는 해결 방법은 좌파 언론조차도 교과서급 오류라고 질책하고 있습니다. 결국 선거에서 특히 중도 유권자들은 독립적인 사고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만약 설득력 있는 정책을 내놓지 못한다면 중도파 유권자들은 결코 그에 투표하지 않을 것입니다. 종합해볼 때 이제 3개월도 남지 않은 대선을 두고 민주당은 매우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 대선이 현재 마지막 스프린트 단계에 진입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녀가 지금 당장 직면한 가장 큰 도전은 바로 9월 10일에 있을 트럼프와의 토론일 것입니다. 저 역시 이번 9월 10일에 있을 트럼프와 카말라의 토론이 많이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9월 10일에 또 다른 사건이 있습니다. 즉 트럼프에 대한 법원 판결입니다. 뉴욕의 판사가 트럼프를 감옥에 가둘지 만약 감옥행으로 판결나면 그날 토론은 취소되는 건지 지켜볼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응원이 저의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계속해서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 안녕히 계셔요.